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재정 적자에 대해서 분석 부탁드립니다. 재정 적자가 심하죠. 자, 국가 채무는 지금 한 달 만에 18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살림 적자는 74.4조. 그래서 국세 수입 타격은 법인세가 가장 컸고 법인세 납부가 15조 3천억 감소했다. 소득세는 3천억, 부가세는 5조 3천억 더 거쳤다. 와,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죠. 서민, 증세, 부자, 감세. 그러니까 정신 나간 인간이 와가지고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상속세, 증여세 감소하면은 서민도 감세가 된다. 부자만 감세되는 거 아니다. 서민도 세금이 줄어든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가가지고. 서민도 줄고 부자는 많이 줄죠. 근데 그만큼 적자 나는 건 어디서 메꿀 거냐. 적자 나면 적자 나는 대로 그냥 둬요? 집안 살림 적자 나면요. 아, 적자가 나는구나. 근데 뭐?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아니죠. 적자가 나면은 지출을 줄이든 투잡을 뛰든 맞벌이를 하든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갚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고 통합재정수치도 적자가 나갔다. 그래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는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얘네가 돈 벌어다 주고 있는 거다. 이 규모는 긴급재난금 집행했던 코로나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아니, 저 때는 재난지원금이라도 풀었죠. 요즘은 재난지원금 풀어요? 뭐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을 한다. 요것에 대해서 제가 막 100% 옹호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부동산 PF에는 94조를 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는 어마어마하죠. 이 적자 다 어디서 났겠어요? 물론 무자 감세 절대 아니다. 민생 경제 활동 감세다. 낙수 효과가 있는 경우나 그렇게 되죠. 낙수 효과 있어요 지금? 낙수 효과가 없다는 대표적인 증거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수출은 느는데 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이 는다는 건 대기업들이 잘 번다는 소리예요. 내수가 감소한다는 거는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가 감소하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낙수 효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은 수출 잘 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빚을 탕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고 폐업이 들고 있다. 단독법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올해도 세수 재정 여건이 어렵다. 부자 감세 때문만은 아니다. 때문 아니라기보다 때문만은 아니다가 맞죠. 저 부분은 100%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가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경기가 침체되니까 세금이 안 거치는 건 맞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소득세가 늘었죠. 실질소득은 감소했는데 명목소득이 늘었다고 소득세가 늘어나요? 근데 그런 건 둘째치고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죠. 부동산 거래 많이 되고 있다면서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감세를 해줬죠. 왜? 어째서? 금투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저희가 금투세는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금투세 너무 작은 금액까지도 들어가는데요? 소득세는요? 근로소득도 작은 소득에 들어가는데 근로소득 진짜 너무 적은 경우 둘째치고 웬만하면 근로소득 앵간히 벌면 주 25일 정도 일하면 열심히 일한 돈에 대해서 소득세 떼가죠. 근데 왜 작은 돈으로 주식으로 작은 소득을 올렸다고 해서 그것까지 받아가려고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금투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세율을 더 높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사실 많이 버는 사람들 세율 더 높이고 그 다음에 큰 돈을 운영하는 사람일수록 세율을 더 높여야죠. 부자 증세가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제가 근데 왜 부자 증세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경제 위기 때문에 부자 증세 해야 돼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을 증세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래 가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살만해져야지 내수 시장도 살아나고 소비도 하고, 그러면은 부자들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안정적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당장 한탕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내가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데 왜 자꾸 이딴 소리 하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 저기
근로해가지고 고소득 버는 사람이랑 우리랑 세금 차이 얼마 안 낸다. 부자들 세금 더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노블리세 오블리제라고 하죠. 그런 걸 우리는 안 하죠. 그러면서 부자 감세만 열심히 때리고 있죠. 부자 감세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경기 침체 때문에 세수가 안 거치는 게 가장 크죠. 그건 맞아요. 경기를 살리려고 부자 감세를 해주는 부분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왜 부자부터 감세가 들어가냐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나오죠? 세수가 줄어들면 예산이 줄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쪽에서 줄여야 되냐? 예산을 어디다 지금 자꾸 쓰고 있는 거냐? 부동산 부양하는 데다가 예산을 쓰죠? 부동산 부양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재산소득을 높이겠다는 소리죠. 재산소득을 높이고 재산소득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이 더 돈이 되면 될수록 경제는 망가집니다. 이거는 빨갱이 논리가 아니라 지대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기생충이다 라고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을 말씀하신 애덤 스미스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이 되냐? 부자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다. 부자들은 열심히 해서 돈 번 거다. 너네가 비읍시옷인 거다. 삥 뜯기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진들이 열심히 삥 뜯어서 돈 벌면요, 일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번 거고 나는 삥을 뜯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호구인 거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물론 학창시절에 알바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부자가 된 그런 애들은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 부분에서 한정이 돼야 되는데 자본소득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솔직히 그 돈은요, 당신은 돈 뺏어간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부동산 자체가 발전을 해요? 부동산이 생산성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누군가가 비싸게 샀다. 누군가가 비싸게 팔았다. 비싸게 판 사람은 돈을 번 거고 비싸게 산 사람은 돈을 손해를 보는 거죠. 삥 뜯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근데 삥 뜯어서 부자 되는 것도 정당한 부자가 되는 거다. 이런 여론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런 여론을 대표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편갈라가지고 하는 인간들이고, 멍청한 사람들을 멍청하게 두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줘가지고 그 사람들 자금 모아가지고 부자들이 먹고 빠져야 되는 게 답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하고 계속 경고하고 있죠. 아, 집값이 올라가는데 계속 떨어진다고 말하는 라이트하우스 저 인간은 딱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올랐는데 기득권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당연히 제가 불리하지 않겠어요? 라이트하우스는 폭락론으로 돈 어마어마하게 번다. 폭락론으로 돈 얼마 벌지도 못해요. 폭등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책 내지, 강의하지, 수수료 받지, 건설사 광고비 받지,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정부 같으면 또 편들어주지. 그러니까 당신들 부자 될 수 있게 한다 해가지고 마른 오징어에 물까지 짜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집값 떨어졌을 때 감당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서브프라임들은 집 사지 마라, 이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것도 거품을 넘어서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데 이럴 때는 서브프라임도 아니고 프라임 등급도 집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아, 그 뒤에도 집값 올랐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다 같이 망했어요. 그럼 그 망한 사람들은 지들 그 세치어 때문에 망했는데 책임져 줄 거예요? 올랐다, 집값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금만 늘어나지. 집 팔았어요? 집이 잘 팔려요? 그때 비싸게 팔고 황금성 있을 때 비싸게 팔고 빠진 사람들이 대박친 거지? 지금 샀겠어요? 진짜 부자들은 지금 안 샀어요. 2014년, 2015년, 2016년 이때 샀겠지. 그러니까 저기 정치하는 정치병 환자들이나 심지어는 정치병 환자가 아니라 정치인까지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를.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자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재정적자 나고 있는데 부자 감세까지 하니까 재정적자가 더 나는 거지. 부자 그 감세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효과를 봤어요? 아니요. 경제가 작살나가지고 환율이 폭등하니까 그것 때문에 수출 잘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적인 부분도 있겠죠.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외하고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무역 수지가 나고 있는지 알아요? 수출은 증가하는데 수입이 감소하니까. 수입이 왜 감소해요?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예요? 자원이 많이 나죠. 얼마 전에 유전 터졌다고 막 난리쳤잖아요. 유전 효과 있었어요? 시선만 거기다 돌리려고 하는 거지? 유전 터진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은근슬쩍 PF 이야기한 거 다 풀어놨잖아요. 유전 터진다고 맨날 기사 띄우는 동안에.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하는 마통 지금 역대 최고로 끌어다 쓰고 있죠. 하는 총재도 마음에 안 들어요. 분명히 작년에 하는 마통에 대해서 경고를 해놓고서 올해 재정 지출 감소에 영향이 있다. 그럼 편들어주고 있어요. 마통 역대급으로 찍었다고 하니까. 왜 편들어줬겠어요? 안 내준다고 해놓고 내줬는데 지가 거기서 욕하면 안 되죠. 지가 내줘놓고 지가 욕하면. 환율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1300원대 후반이죠. 미국 CPI가 폭락을 했다는데도 1300원대 후반입니다. 10원 정도 떨어졌다가 또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내수, 투자, 생산, 트리플 감소, 대출은 늘어나고, 이 대출 늘어나는 거를 정부가 주도해야 되니까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이게. 그래서 재정적자 역대 최대예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처럼 돈 푼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역대 최고를 찍었다는 소리는 세금이 안 거친다는 소리입니다. 세금이 이렇게 안 거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 경제 위기는 아니다. 역대 두 번째로 세금이 안 거치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돈 풀었던 거 제외하고 세금만 안 거친 걸로 따지면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소리죠. 그럼에도 금융위기는 아니다. 위기는 아니다. 혹은 누구나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타이슨이 주먹 날리는 거 내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어요? 주먹 날릴 걸 알고 있어. 3초 뒤에 하나 둘 셋 하고 주먹 날릴 거예요. 막을 수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위기더라도요. 제가 날리는 주먹은 그냥 가볍게 맞겠죠. 타이슨이 날리는 주먹은 못 막죠. 간단한 침체랑 커다란 위기도 구분 못하면서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정신 상태가 위기다, 그게. 그리고 위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 사람들은 진짜 능지가 위기인 거고. 잘 생각해봐라. 지금 이렇게 재정 적자가 난 거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자 감세가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내는 세금이 올랐다 라는 것 자체가 서민 증세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똑바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